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집합이라는 거에 대해 공부를 했고요. 집합의 뜻과 호감관계에 대해 얘기를 했고, 오늘 우리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뭘 공부한다고요? 우리가 흔히 연산하면은 당연히 뭘 생각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집합을 가지고 더한다는 게 말이 좀 되니? 집합과 집합을 더한다. 원소끼리 더하는 얘기인가? 집합과 집합을 곱한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집합에서는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연산을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연산을 배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배워요. 무슨 연산이요? 교집합. 기호로는요, 이렇게 써줍니다. 위로 볼록하게 둥글둥글하게 올라온 모양인데요, 읽을 때는 A 교집합 B 또는 뭐 줄여서처럼 A 교B라고 읽어주셔도 돼요. A 교B라는 건 뭐냐면요, 원소들이에요. 어떤 원소들이냐? A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누구인 아이들? B의 원소도 되는 아이들. 이해하기 편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드리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뭐 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 저거를 뭐라고 부른다? 교집합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연산으로 합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합집합은요, A랑 B를 이렇게 써줍니다. 교집합을 뒤집은 모양이에요. 읽을 때는 A 합집합 B 또는 A 합 B라고 읽어주고요. 이때는 이걸 뭐라고 쓰냐면 X가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이거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드리면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A의 원소거나 또는 B의 원소거나. A랑 B를 뭐 해주세요? 합쳐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이야.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집합? 이 여집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전체 집합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전체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전체 집합이에요. 이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전체 집합은 보통 U라고 많이 씁니다. U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이 아는 거 뭐 있을까요? 유니버셜. 유니버셜이 뭐예요? 우주의 우주. 유니버스가 우주잖아. 그러니까 유니버셜은 우주예요,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아시아죠. 아시아는 지구죠. 지구는 태양계죠. 태양계는 우주죠. 우주 밖은 있어 없어? 우주가 끝인 거잖아. 갈 수 있는 우주라고 하는 우주.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전체 집합을 그릴 때는 반드시 동그랗게 그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린다? 네모나게 그려. 네모나게. 그러니까 이 바깥쪽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야. 그 안에 여집합이라는 건 A의 C제곱 모양으로 써줍니다. A의 무슨 제곱? C제곱. 이럴 때는 A 여집합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A가 아닌 것들을 말해요. A가 뭐 하는 것들? 아닌 것들. 그거를 A의 무슨 집합이라고 부른다? 여집합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집합? 차집합. A 빼기 B를 말합니다. 뭐야? A 빼기 B.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원소들이냐면은 누구의 원소이긴 한데, A의 원소이긴 한데 동시에 누구의 원소는 아닌 아이들, B의 원소는 아닌 아이들. 즉 A라는 집합에서 진짜로 B를 빼라는 게 아니라 B랑 뭐 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을 뭐라는 거야? 빼라는 거야. A 중에서 B랑 양다리 안 걸친 아이들을 A 차집합 B라고 불러요. 다시, 원래 연산이라고 하면은 뭘 말하는 건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말하는 건데, 집합은 조금 특이하다. 집합의 연산은 몇 가지를 말한다? 네 가지.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교집합은 A랑 B의 뭐 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 합집합은 A랑 B 합친 거. 여집합은 A의 뭐?
C제곱 A가 아닌 것들. 차집합은 A에서 B를 뺀 건데 진짜로 B를 빼라는 게 아니라 B랑 뭐 한 부분을 빼라? 겹치는 부분을 빼라라는 거예요. 이게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조금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8쪽부터 140쪽까지가 집합의 연산에 관한 설명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거기 박스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4번 박스까지 있어요. 4번 박스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1번 박스에 보시면요. 무슨 집합하고 무슨 집합이 있어요? 합집합 읽어볼게요. 두 집합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거, 이런 걸 합집합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저렇게 쓴다. 교집합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걸 교집합이라 부르고 기호로 쓴다. 그 다음에 교집합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나왔네요. 무슨 소라는 개념. 우리가 서로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두 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겹치는 공약수가 딱 누구밖에 없을 때 1밖에 없을 때 얘네들은 서로소다라고 부르지. 집합에서는 서로소가 무슨 의미냐면요, A하고 B의 무슨 집합을 찾아봤더니 겹치는 부분 교집합을 찾아봤더니 있다 없다? 없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말하면 A랑 B가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서로소라고 불러요. 그 밑에 2번 박스를 보시면 교집합과 합집합의 성질이 나와 있는데 눈으로 한 번씩 읽어봅시다. 1번에 뭐라고 써있어? A하고 공집합을 합치면 뭐 나온다? 당연하지. 내가 시우한테 용돈 줄 거야. 자, 받아. 0원. 그럼 시우 돈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이런 개념인 거야. A하고 공집합을 합쳐주면 달라지는 게 없겠지. 그 옆에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나올까? 공집합이겠죠. 나 돈 엄청 많아요. 민재 돈 한 푼도 없대요. 그럼 우리 겹치는 금액이 얼마야? 한 푼도 없는 거지. 얘가 그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공집합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다. 공집합이다. 그 밑에 2번이요. A랑 A를 합치면 뭐 나올까? 그냥 A예요. 선생님 2A 아닌가요? 집합은 그런 거 없어. 그냥 A야. 그 옆에 거 A랑 A에 겹치는 건 뭐 나올까? 대답해주면 고맙겠어요. A 나온다라는 거야. 졸릴 때는 대답을 더 해야 수업에 참여가 돼요. 3번 가볼게요. 3번 바로 해보니까 A하고 교집합을 뭐 했다? 합쳤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가 A야. A하고 교집합을 합쳤어. 그럼 뭐가 나올까? A 나오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옆에는요, A하고 합집합의 무슨 집합을 찾았어요? 교집합을 찾은 거죠? 자, A가 이거예요. A가 이거고 합집합은 이거예요. 그럼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누구겠어요? A겠죠.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엔 이런 걸 뭐 흡수 법칙이네 뭐 이런 말 썼는데 알 거 없어.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좀 볼만하고 3번은 별로 안 보셔도 돼요. 그 옆에 박스로 넘어가서 3번에 보니까 무슨 집합하고 무슨 집합? 전체 집합. 여집합과 차집합이라고 써있죠? 첫 번째는 전체 집합.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 그러니까 이 처음의 집합 U 밖에는 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고, 기호로 U라고 쓰는 이유는 유니버셜을 말한다. 2번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부분을 여집합이라고 부르고 A의 C제곱이라고 한다. 컴플리먼트에서 왔대요. 3번의 차집합은 A에서 B를 빼는 건데 실제로 B를 빼는 게 아니고 A에서 B랑 뭐 하는 부분을 빼는 거다?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다. 넘겨보시면 4번에 보니까 또 이게 여집합하고 그 차집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1번 읽어봅시다. 1번 A랑 A의 여집합을 뭐 했대요? 합쳤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A랑 A가 아닌 걸 합쳤어. 그럼 뭐 나올까? 전체 나올 거야. 남자하고 남자가 아닌 애들을 합쳤어. 그럼 뭐가 나와? 전교생이 다 나오는 거지. 1학년하고 1학년이 아닌 애들을 합쳤어? 다 나오는 거지. A하고 A가 아닌 걸 합치면 뭐가 나온다? 전체 집합이 나온다. 그 옆에요. A하고 A가 아닌 거에 교집합은 있다 없다? 없겠죠. A하고 A가 아닌 거는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없겠다. 그 옆에 2번 가보자. 전체의 여집합은 뭐다? 공집합이다. 여집합이라는 건 반대라고 했죠? 그럼 전체의 여집합은 전체의 반대말이야. 다
다 가지고 있다의 반대말은 하나도 없다는 거니까 공집합이고 그 옆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전체 집합 다 가지고 있는 거죠. 3번으로 가볼게요. 여집합의 여집합이네요. 그 말은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 그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니까 그냥 다시 뭐로 돌아온다? A로 돌아온다. 그 옆에 4번이요. A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쓰면은 이 뒷금칙의 A 여집합이지. 이거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누구에서 전체에서 누구 뺀 거 A 뺀 거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유일하게 빨간 펜으로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5번이요. 뭔가 글씨가 굵어 보이죠? 중요해요. 5번은 별표 치고 외워주세요. A에서 B를 뭐 한 거는? 뺀 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다? A, 교, G, B, 여하고 똑같은 거다.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공식이니까 외워주세요.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뭘 그린다고요? A, 차, B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에서 A가 있어요. A랑 B의 여집합이요. 이 바깥쪽. 이거랑 겹치는 부분을 찾아보래요. 그럼 어디가 되는 거냐? 여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둘은 뭐 하는 거다? 같은 거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읽어주냐면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앞교 뒤역 이렇게 읽어줍니다. 뭐라고 읽어준다고요? 앞교 뒤역.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요. 앞교 뒤역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개념 원리가 너무 나빠요. 왜 나쁘냐면요. 그 아래 보시면 무슨 학습이라고 써 있어요. 너희들이 넘어가기 좋지. 아직 빨간 펜 집어넣지 마. 별표 3개 쳐놓으세요. 그 보충학습에다가.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 제가 학원금 받을게요. 그냥 우리 학원 그냥 그날로 영업 종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충학습에 써놓으니까 이게 애들이 별로 안 중요한 줄 알고 넘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보충학습 1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A가 B에 포함된다랑 뭐 한 표현? 같은 표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말하면 누구 속에? B 속에 누구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거랑 같은 표현이 첫 번째 합집합으로 표현하면 A랑 B를 합쳤더니 뭐 나왔다? 이게 바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야. A랑 B를 합쳤어. 그럼 두 개의 집합을 합쳤으니까 뭔가 사이즈가 커져야겠지? 근데 사이즈가 안 커지고 그냥 그대로 B래. 그 말은 A가 원래부터 누구 속에 들어있었다? B 속에 들어있었다. A가 내가 가진 거 더 줄게. 근데 시우가 뭐야? 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이 B가 나온다는 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이랑 뭐 한 말이다? 똑같은 말이다. 두 번째는 교집합으로 이걸 설명해 볼게요. A랑 B의 뭐 하는 부분을 찾았더니 겹치는 부분을 찾았더니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A랑 B의 겹치는 부분이 A가 나온다는 말도 A가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거 하지 마. 세 번째,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A에서 B를 뭐 했다? 그럼 A에서 B를 빼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A에서 B랑 뭐 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을 뭐 하라는 뜻이다? 빼라는 뜻이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대. A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내가 사준 거 다 내놔. 싹 뺏어갔더니 B가 남은 게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애초부터 A는 전부 다 누구 거였다? B 거였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우한테 가가지고 시우 엄마가 너 내가 사준 거 다 내놔!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 다 엄마가 사준 거니까. 그래서 남는 게 없다. 그 말은 시우는 시우 엄마한테 얹혀 살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A에서 B를 뺐더니 무슨 집합이라는 말은 공집합이라는 말은 A가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옆에 4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5번은 안 할 거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얘네들의 여집합끼리, 여집합은 반대죠? 이 부등호라고 생각할게요. 부등호 방향이 뭐한다?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집합을 걸어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뭐한다? 바뀐다.
그래서 1, 2, 3번만 붉은 글씨로 돼 있는데 몇 번까지는 체크하셔야 된다? 4번까지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5번은 진짜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밑에 2번도 볼게요. 이번에 뭐하고 같은 표현을 찾아보래요? A 교집합 B. A 교집합 B가 뭐 나온다는 거. 공집합 나온다는 건 얘네들이 무슨 소다? 서로 소다라는 거죠. 서로 소랑 같은 표현이 뭐냐면 지금 겹치는 게 없어야 돼. 이런 거야. A에서 B를 뺐더니 그냥 A야. 무슨 말이냐면 야 김시우 내가 사준 거 다 내놔. 근데 시우가 줬어? 근데 달라진 게 없어. 그 말은 뭐야? 선생님이 처음부터 사준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우리 둘은 아무런 겹치는 게 없었다는 뜻이지. A에서 B랑 겹치는 걸 뺐는데 달라진 게 없다?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야. 순서 바꿔서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B 빼기 A가 뭐다? B다. 이 말도 B랑 A랑 뭐 하는 부분이 없다? 겹치는 부분이 없다. 또는 이렇게도 많이 써요.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전체 집합 한번 그릴게요. B가 여기 있어요. 그럼 B의 여집합은 바깥쪽이죠. 그 바깥쪽에 누가 들어있대요? 그럼 A랑 B랑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것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첫 번째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완벽하게 뭐 하는 거? 외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A 빼기 B는 뭐로 바뀐다? 앞교, 뒤, 옆.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A가 B에 포함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거를 오늘 배운 연산기호를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잘 안 나오고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이렇게 많이 줍니다. 이 기호들을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죠. 외우고 있어야겠죠. 문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쉬워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네. A라는 집합은 뭐라고 돼 있고 4, 9, 7. 아주 깔끔하게 원소날법으로 돼 있고 B는 조건대시법으로 써 있으니까 원소날법으로 바꿔보자. 4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점수 누구 있어요? 5, 6, 7, 8 이렇게 있겠죠? C는요 역시 조건대시법이네. 12의 양의 합수니까 뭐라고 쓰면 될 거야? 네, 이렇게 쓸게요. 1번에 보니까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교, 괄호 열고 B, 합, C. 그럼 괄호가 있으니까 당연히 괄호 안쪽을 먼저 해줘야겠죠? 자, A라는 건 3, 5, 7을 말하는 거고요. B랑 C를 뭐 해라? 합쳐라. 그럼 B랑 C를 합칠 때 해봅시다. 1, 2, 3, 4, 5, 6, 7, 8, 12.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집합에서는 똑같은 원소는 두 번 쓴다, 한 번만 쓴다? 한 번만 쓴다. 여기도 6이 있고 여기도 6이 있지만 6을 쓸 때는 몇 번만 쓰는 거야? 한 번만 써주는 거야. 그럼 357하고 얘의 교집합을 찾아보니까 357, 357 다 들어있대요. 그럼 그냥 뭐라고 쓰면 되겠다? 357이라고 쓰면 되겠다. 어렵지 않지? 2번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A, 교, B. 거기에 괄호가 써져 있고요. 그거랑 누구를 합쳐봐라? C를 합쳐봐라. 그럼 A랑 B를 교집합해보자.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거 누구하고 누구예요? 5랑 7. 5랑 7이에요. 이거랑 1, 2, 3, 4, 6, 12를 합쳐봐라. 그럼 합치니까 당연히 뭐라고 쓰면 돼요? 1, 2, 3, 4, 5, 6, 7, 12가 됩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 밑에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에 보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개의 집합이 뭐인 걸 찾아보세요 라고 써있네. 서로소인 걸 찾아보세요 라고 써있네. 그럼 서로소라는 건 뭐 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지? 겹치는 공통 부분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1번에 보니까 A라는 집합 원소날법으로 바꿔주면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근데 B라는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바꿔주면 누구하고 누구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서로소가 아니다. 2번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A라는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B라는 집합은 역시 뭐예요? 마이너스 4보다 뭐 하면 된대? 작으면 된대. 정수라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뭘 하냐면요, 수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집합에서 무슨 식이 나오면, 부등식이 나오면 무슨 선을 그린다? 그럼 수직선 그려볼게요. 여기 누구보다 작다. 그럼 이거보다 작다. 이게 B예요. 이 안에 마이너스 4랑 4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얘네들은 겹치는 게 있네 없네?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무슨 소다? 서로소다라는 거지. 3번도 가볼게요. A는 뭐가 아닌 정수? 그럼 나 한글로 쓰기 싫어요. 그럼 의미 아닌 정수니까 써보자. 뭐부터 쓰면 돼? 0, 1,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B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면 돼요? 자연수니까 1, 2, 3 겹치는 거 엄청나게 많겠죠? 그럼 서로도 아니고요. 4번에 보니까 x와 x는 몇 n이래요? 이거 순수하게 말하면 그냥 뭐라고 하시면 돼요? 짝수라고 하면 되겠죠. 뭐라고 하면 된다고? 2, 4, 6 점점점이고 B는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수? 그 얘기야. 3n 플러스 1이라는 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겹치는 거 있어 없어? 무지하게 많죠. 여기 4도 벌써 겹치잖아요. 10도 겹칠 거고요. 굉장히 많으니까 서로가 아니겠죠. 5번은 안 할게요. 3의 배수하고 8의 배수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이쪽 24의 배수들이 전부 다 3번 8의 공배수니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에 보니까 전체 집합은 뭐 이하의 자연수고요. 그 다음 A는 뭐고요? B는 뭐래요? 나 오랜만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려고요. 전체 집합은 네모로 그리시고요. 그 안에 누가 있을 거예요? A. 또 누가 있을 거예요? 그럼 A는 짝수고 B는 3의 배수니까 겹치는 게 누구 있을까? 6하고 12요. 전체 집합이 12 이하의 자연수니까 나머지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A는 짝수를 했으니까 2, 4, 6, 8, 10 이렇게 쓰면 되고요. B는 3의 배수를 했으니까 3, 6, 9. 그럼 나머지 안 들어간 게 누구 있어요? 1 없죠. 1, 2, 3, 4, 5도 없네요. 6, 7이 없네요. 10, 11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겠네. 그럼 하나씩 뭐 물어보고 찾아보자. 현재야. 1번에 보니까 뭐 구하래?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죠.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A 합집합 B를 하면은 요 안에 나오는 거 맞아요? 이거의 여집합이라는 거 바깥쪽이니까 누구 쓰면 돼요? 1, 5, 7, 11이라고 쓰면 되겠죠. 2번에 보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네. 그럼 누구하고 누구 빼고 6하고 12 빼고 나머지 다 쓰면 돼요. 1, 2, 3, 4, 5, 7, 8, 9, 10, 11 쓰면 되겠죠. 2번에 누구에서 3번에 여집합에서 뭐를 빼봐라? 그럼 봐봐. A 여집합이라는 건 이거 바깥쪽이야. 그러면은 1, 3, 5, 7, 9, 11이야. 거기서 누구를 빼라? 그럼 B랑 겹치는 3, 9를 빼니까 남는 건 누구이겠어요? 1, 5, 7, 11이겠지. 이래서 제가 뭐라고 부르냐?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의 치트키나라고 불러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은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귀찮아서 그렇지. 마지막 4번 누구에서 누구를 빼봐라? 그럼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빼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센스 있게 쓰면요. 무슨 집합은? 차집합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앞, 교, 뒤, 여. 맞아요? 틀려요? 앞, 교, 뒤, 여.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뭐로 바뀌어요? A죠. 그럼 A 교집합에서는 순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은 거거든. 유식한 말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럼 A 교 B 여니까 이거 뭘까요? A 빼기 B로 바뀌었죠. 이 말하고 이 말이 뭐 한 말이었다? 똑같은 말이었다.
그럼 A에서 B랑 겹치는 거 빼니까 뭐라고 쓰면 돼? 2, 4, 8, 10이라고 쓰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에 보니까 두 개의 집합 A, B에 대하여 B 알려줬고요, 교집합 알려줬고요, A 합집합 B 알려줬어요. 근데 누구를 한번 구해보래요? A를 구해보래요.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를 그려보시라고요? 벤다이어그램. 여기는 전체 집합은 필요 없나 봐요.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A랑 B에 겹치는 게 누구하고 누구래요? 근데 B라는 집합을 보니까 뭐예요? 1, 2, 4, 5. 그럼 2하고 5는 여기 있으니까 누구하고 누구는? 1, 4는 여기 있어야겠죠. 그럼 A랑 B를 합쳤더니 1, 2, 3, 4, 5, 6, 7이래. 그럼 여기서 1, 2는 보이는데 3이 안 보이잖아. 그럼 3이 여기 있어야 되고 4, 5, 6이 안 보이네? 6은 여기 있어야 되고 7은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겠죠. 그럼 A라는 집합을 뭐라고 써야 돼요? 3, 6, 7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인데 아니고요. A는 뭐라고 써야 돼? 2, 3, 5, 6, 7이라고 써요. 그 다음 5번 문제 가볼게요. 5번 문제에 보니까 A라는 집합은 뭐라고 돼 있고 2, 3, A제곱 플러스 4.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다시 만들어야 돼. 2차 방정식 판별식까지만 A는 이렇게 되고 B는 뭐라고 돼 있어요? A 플러스 1, 4, 1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을 주고 A 교집합 B가 누구하고 누구래요? 2랑 5. 그럼 교집합이라는 게 뭐야? A 속에도 누가 있어야 되고 2, 5가 있고 B 속에도 누가 있다. A랑 B에 겹치는 부분이 2, 5니까 A 안에도 2하고 5가 있어야 되는데 5가 안 보이네?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겠구나. 5. 그럼 A제곱이 1이니까 A는 뭐 또는 뭐가 되겠다. 플러스 그럼 만약 첫 번째 A가 얼마가 된다면 1. 그때는 집합 A는 평범하게 2, 3, 5가 되고요. 집합 B는요 2, 4, 5가 돼서 겹치는 걸 찾으면 누가 딱 나와요. 2, 5. 그런데 만약에 A가 얼마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A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2, 3, 5로 딱 떨어지는데 B 같은 경우는요 0, 4, 1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가 되겠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따라서 A가 누구는 될 수 없다.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고 누구만 답이 되는 거다. 1. 간단하죠? 그 다음 넘겨서 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에서 항상 뭐 하는 것만 찾아보세요 라고 돼 있네. 항상 옳은 것만 찾아보래.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A는 전체 집합에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죠? 그럼 A가 공집합에 포함된다가 항상 맞는 말인가?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지 A가 공집합의 부분집합인 것은 아니죠. 거꾸로 가야 돼.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야. 2번에 보니까 A 합집합 B는 A에 포함된다.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항상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여기 생각해보면 된다 그러잖아요. A 합집합 B는 이거예요. 얘가 A 안에 포함됩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3번 문제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A 교집합 B는 B에 포함된다. 이거는 항상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벤다이어그램 보세요. A 교집합 B가 여기잖아요. 이 분홍색 부분은 B에 항상 포함된다. 당연히 뭐 한 말이야? 맞는 말이지. 이게 항상 맞는 말이야. 옛날에 이런 걸 흡수법칙 뭐 이런 말 썼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없어요.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전체 교집합 B의 여집합은 B다.
그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앞, 교, 뒤, 역.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앞에서 뒤에 거 뭐 한 거.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전체에서 B를 뺐다는 건 B가 뭐 하는 거? 아닌 거라는 뜻이라. 따라서 4번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B의 여집합이라고 써야죠. 마지막 5번에 보니까 전체 집합은 A 합집합 B 안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항상 모든 집합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정답은 3번만 맞는 거고요. 자, 7번 가볼게요. 7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 문제 뭐라고 써있어?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그치? 포함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봐라. 1번. 그럼 이거 B가 A에 포함된다는 말을 보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누구 속에 누가 있는 거야? A 속에 B가 있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하면 훨씬 안 틀려요. 1번에 A랑 B의 교집합을 구해보래. 그럼 이 그림 보고 말해봐. A랑 B의 교집합은 A야 B야? B가 되겠죠. A랑 B의 겹치는 건 조그마하게 겹치는 게 되겠지. 2번에 보니까 A랑 B의 합집합이요. 그럼 이 그림 보고 대답해봐. 이 그림에서 A하고 B를 합치면 뭐 나올까? A 나오겠죠. 3번에 보니까 A에서 B를 빼봐라. 그럼 A에서 B를 빼면은 그냥 A 빼기 B예요. A 빼기 B. 약간 도너츠 모양. A 빼기 B. 이거를 더 이상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A 빼기 B는 A 빼기 B야. 4번에 보니까 A 여합 B. A 여집합이랑 B를 합쳐봐라. 생각해봐. A 여집합은 A 무슨 쪽? 바깥쪽이랑 B를 합쳤어요. 그럼 전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냐면 이 도너츠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한 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이요. B의 여집합하고 A 여집합이요. B가 A에 포함된다면 여집합을 걸어주면 부등호 방향이 뭐한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 2, 3, 4, 5번 중에 맞는 거는 몇 번밖에 없는 거예요? 1번 하나만 맞는 거예요. 1번만 맞는 거고 나머지 다 뭐였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지. 마지막 8번 한번 가볼게. 8번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야. 8번 문제가. 현재가 크게 읽어볼래? 크게 읽어볼래? 두 집합 A는 A, B, C, D, E, B, D, E에 대하여 A, B, C, D, E B는 D, E 이거에 대하여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보세요. A 교집합 X는 X 자, A 교집합 X는 X. 그 다음이요. A 차집합 B 합집합 X는 X A 차집합 B랑 X를 합집하면 뭐 나온다? X 나온다. 이걸 만족하는 누구의 개수를 구해봐라?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A랑 X의 교집합이 X가 나왔다는 건 X가 A의 무슨 집합이다? 교집합은 항상 작은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X가 A의 부분 집합이다 그 얘기야.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다는 건 누구는? A 빼기 B는 누구의 부분 집합이다? X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를 한 줄 기차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는? A 빼기 B는 누구의 부분 집합이고 X는 누구의 부분 집합이다? 그럼 이때 문제 지난번에 이런 거 풀었던 거 기억나니? 그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한마디로 X는 누구의 부분 집합이니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A의 부분 집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에서 2의 5제곱 쓰려 그랬는데 A 빼기 B가 X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X 안에 누구는 들어있어야 돼? A 빼기 B는 들어있어야 돼. 그럼 A 빼기 B가 얼마냐? A에서 B랑 겹치는 걸 빼주니까 누구만 남아요? A, B, C만 남겠죠. 그러니까 X는 A의 부분 집합인데 누구를 가지고 있는? A, B, C를 가지고 있는. 그럼 원래는 5명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몇 명한테만 2명한테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2의 제곱해서 답은 몇 개라고 쓰면 되는 거야? 4개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요 3장 저런 게 없어요.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합의 연산 뭐라고요? 법칙. 수학 시간에 법칙 들어가는 게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법칙? 교환 법칙. 또 무슨 법칙? 결합 법칙. 또 무슨 법칙? 분배 다 아는 건데 설명 한번 해볼게. 교환 법칙이라는 건 순서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잘 봐. 합집합하고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합집합 같은 경우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교집합 같은 경우도 A 교 B나 B 교 A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그래서 교집합하고 합집합 같은 경우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그런데 차집합 같은 경우 A 차 B랑 B 차 A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지. 그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로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하고 관련된 거지 얘들아? 괄호하고 관련된 거야. 결합이라는 건 묶어준다는 거잖아. 괄호를 쳐도 상관 있니 없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자, 집합이 몇 개가 나와 있을 때, 세 개가 나와 있을 때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해주나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해주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우린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고 부른다? 결합 법칙이라고 부른다.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법칙일까요? 분배 법칙. 네, 분배 법칙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문제에 활용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결합 법칙하고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차이점이 이거예요. 괄호 안쪽하고 괄호 바깥쪽의 연산이 달라요. 아까 결합 법칙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도 교집합이고 괄호 밖에도 교집합이었죠. 이런 걸 결합 법칙이라 불러요. 여기 보시면 괄호 안쪽은 뭐고 합집합이고 괄호 바깥쪽은 뭐예요? 같아요, 달라요? 이런 걸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A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여기다가 한번 뭐 해주는 거야? 분배해 주는 거야. 그럼 B에다가 A 교를 분배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A 교 B가 되고요. C에다가 A 교를 분배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A 교 C. 걔네 교를 마지막에 뭐 해주시면 되는 거야? 합쳐주시면 되는 거야.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부른다? 분배 법칙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렇게 써있는 걸 거꾸로 A 교집합으로 뭐 할 수도 있어야 돼? 묶어낼 수도 있어야 돼. A 교집합을 뭐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분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분배된 식에서 A 교집합을 뭐 할 수도 있어야 돼? 묶어낼 수도 있어야 돼. 마지막 집합에서만 존재하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법칙이요? 이 드모르간도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앞에 드는요,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드가 영어로 더 같은 뜻이야. 우리나라는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기사라는 게 있잖아. 무슨 경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민재 경 이렇게 부른다고 존칭어로 그 드예요. 드. 모르간이라는 귀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사였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간이 아니라 드모르간.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르간 경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취미가 수학이었나 봐. 그 사람이 만든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어떤 집합에 교집합이 있는데 여기 전체에다가 무슨 집합을 걸어줬어? 여집합. 그럼 여집합이 분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뭐가 된다고? 그럼 분배하는 여집합을 A에다가 분배하니까 뭐가 되고? A 여집합. 교집합에다가 여집합을 걸어주면 뒤집어져서 뭐로 바뀌고? 합집합으로. B에다가 여집합 걸어주면 뭐가 된다? B의 여집합.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A 합집합 B에다가 전체 여집합 걸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것도 무슨 법칙이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이 교환, 결합, 분배,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복잡한 집합의 연산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칠판 봐주세요. 책 보지 마시고 칠판 보세요. 제가 쓸 테니까. 우리 필수예제 9번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책 넘기지 마요. 책 보지 마시라고 했어요.
A 교 괄호 열고 A 차 B에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A 교 A 차 B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라는 거야. 어떻게 정리하냐? 아까 앞에서 차집합 설명할 때 차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차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앞교 뒤여. 그럼 얘를 앞교 뒤여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교 괄호 열고 A 교 B 여의 전체 무슨 집합?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의 여집합이 있으니까 무슨 법칙을 써버리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버리면 여기가 A 교 괄호 열고 A 여 합 B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괄호 안쪽이랑 괄호 바깥쪽이 연산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이럴 때 쓰는 게 무슨 법칙이라 그랬어? 분배 법칙. 그럼 A 교집합을 분배해 주니까 첫 번째는 뭐가 되고요? A 교 A 여. 두 번째는 뭐가 되고요? A 교 B. 걔네들을 뭐 해주면 된다? 합쳐주면 된다. 그럼 A랑 A가 아닌 걸 겹치는 걸 찾으니까 뭐 나올까? 공집합 나오겠죠. A랑 A가 아닌 걸 합치면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은 뭐가 나온다? 공집합이다. 그럼 공집합하고 얘를 뭐 하니까? 합치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A 교 B.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교환, 결합, 분배,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집합의 복잡한 식을 나름 간단하게 바꾸는 거야. 좀 더 볼게요. A 여 합 괄호 열고 B 빼기 A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얘도 일단 뭐부터 바꿔야겠어요? 차집합부터. 무슨 집합부터? 차집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제 뽀뽀만 해줄게. 너무 예쁘네. 요렇게.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체의 여집합이 있으니까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B 여 합 A로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는 괄호 안이랑 괄호 밖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이럴 때는 무슨 법칙을 쓰는 거라고? 결합 법칙. 결합 법칙 쓰기 전에 교환 법칙 먼저 써서 얘네들이 자리 좀 뭐 해볼게요? 바꿔요. 지금 무슨 법칙 쓴 거야? 교환 법칙. 여기에 원래 뭐 써야 되는데? 괄호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괄호를 먼저 쓸게요. 이건 결합 법칙이라고 그러죠. 교환과 결합을 이용해서 이렇게요. 그럼 아까 시우가 했던 거. A랑 A가 아닌 걸 합치면 뭐가 될까요? 전체가 돼요. 그럼 뒤에 있는 집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하고 전체를 뭐 하래요? 합치래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어떤 놈을 갖다 대도 전체랑 합치면 전체가 나오는 거지. 전체보다 큰 건 없으니까. 3번 가볼게요. 하나만 더요. B 마이너스 중괄호 열고요. B 마이너스 A 합 괄호 열고 B 마이너스 A 여 이렇게 써 있어요. 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 일단 저 괄호 안에 차집합 보여 안 보여? 그럼 차집합부터 정리하자. 어떻게 정리할까요? B교 A 여 합 B교 A. 맞아요? 맞아요? 그럼 중괄호 안에 보니까 이건 지금 비교집합이 분배된 모양이네? 그럼 분배되기 전으로 묶어내자. 그럼 뭐로 묶어내면 되는 거야? 비교집합으로 묶어내요. 그럼 앞에는 뭐만 남고요? 뒤에는 뭐가 남아요? 걔네들을 뭐 해주면 돼요? 됐나요? A랑 A가 아닌 걸 합치니까 뭐 나올까요? 그럼 전체랑 B의 무슨 집합을 찾으면 뭐 나올까요? B 나오죠. 교집합은 뭐 하는 거 나온댔어? 작은 거 나온댔잖아. 전체랑 비벼보면 B가 무조건 작으니까 B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뭐만 남는 거냐? B에서 뭐 빼는 거? B 빼는 거. 얘는 B, 요것도 B. 그럼 B 빼기 B는 뭐겠어요? 영은 없으니까 집합에서 공집합이라고 써야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모든 복잡한 집합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합, 교환, 분배, 드모르간 쓰면 간단하게 정리되게끔 문제를 만든 거고 모의고사라든지 좀 이따 올라가서 시험 보는 거에서 복잡한 식이 나와서 오케이 나도 해봐야지 했는데 뭐 할 수도 있다?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뭐 그리시면 된다? 그게 치트키라고. 치트키.
오케이? 근데 이 연습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 안 해보고 눈으로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해보면 잘 안 될 겁니다. 오케이? 10번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이 좀 이따 풀게 되는 시험지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중괄호 열고요. A 여 합 B 여 교 A 합 B 여 바로 닫고 이거랑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항상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일단 이 식이 좀 복잡해 보여요? 안 복잡해 보여요? 그럼 정리 좀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중괄호 안에를 보니까 뭐가 분배된 모양이야?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분배된 모양이지? 그럼 분배되기 전에 모양으로 묶어보자. 앞에는 뭐 남고 A여, 뒤에는 뭐 남고 A, 가운데 연산을 뭐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맞아요? 그럼 A랑 A가 아닌 거에 겹치는 부분은 뭐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공집합하고 얘를 합치면 당연히 누구만 남아요? B의 여집합을 남겠죠. 그럼 교집합은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교환 법칙을 써주시고요. 앞교 뒤여니까 이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A 빼기 B 했더니 뭐 나왔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뜻이랬어? A한테 야 B가 사준 거 다 내놔! 했더니 남는 게 없다. A가 B한테 먼저 받았다. 됐나요? 정답이 딱 1번에 있습니다. 됐니 안 됐니? 됐어요? 집합의 무슨 법칙?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154쪽으로 보시면요. 특강 해가지고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랑 배수의 집합의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 개념에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요. 그냥 제가 볼 때 이건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개념,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개념은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이 다예요. 대칭 차집합은 있다 없다 개념 중에 없다. 그냥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하도 자주 나오니까 설명만 해드리면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이런 그림을 대칭 차집합이라 불러요. 저는 버터플라이 윙, 나비 날개라고 부르는데 여기입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에요? A에서 B 뺀 거. 여기는 뭐예요? 걔네들을 합친 거예요. A에서 B 뺀 거랑 B에서 뭐 뺀 거? A 뺀 거. 이걸 합친 걸 대칭 차집합이라 부르고 기호로 이게 삼각형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환 커리큘럼이 공통수학2 기본이거든요. 공통수학2 기본의 목적은 공통수학2에 나오는 개념을 뭐 한다? 암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디테일한 유형까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나중에 저랑 같이 두 번째 응용반 들어가실 분이 있을 텐데 응용반에서 대칭 차집합은 조금 더 다루기로 합니다. 155쪽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문제에 자주 나오는 뭐다? 유형일 뿐이다. 오케이? 좀 이따만 천천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저는 설명 안 해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156쪽에 156쪽에 무슨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게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집합의 마지막 단원이거든. 누구의 원소의 개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나봐 책 보지 마. 이럴 거면 책 덮으라고 할 거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합집합이니까 A하고 B를 뭐 하면 되겠네요? 더하면 되겠네요. 맞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똑똑하네 우리 시우. 뭐 하는 부분은? 겹치는 부분은 몇 번 더해진 거야? 2번 더해진 거지. 아까 A 셀 때 분명히 했어요. 근데 B 셀 때 또 세는 거지.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은 몇 번 센 거니까? 2번 센 거니까 한 번은 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개념이야. 그럼 여기서 교집합하고 합집합을 이항시켜버리면 누구의 원소의 개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랑 B의 원소의 개수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무슨 집합을 빼버리면 되겠구나. 합집합을 빼버리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를 볼 테니까 봅시다. 딱 문제 3개 풀면 끝나요. 11번 한번 가볼게요. 11번의 문제 한번 보시면 전체 집합 U와 부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는 몇 개래요? 60개래요? A의 원소의 개수는요? 37. B의 원소의 개수는? 그 다음 뭐 알려줬어요? A 여집합 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이요? 그거의 원소의 개수 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 그게 몇 개다? 15개다? 칠판 보세요. 갑자기 나는 얘를 보는 순간 무슨 법칙을 쓰고 싶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고 싶네.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아 이거 여집합이 분배된 모양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면 좋겠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그림을 그려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에 몇 개 있어야 된다? 60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요. 여기 안에 누구 집합 있고요? A 집합 있고요. 무슨 집합 있어요? 그럼 마지막 거요. A 합 B 바깥쪽에 원소 몇 개 있어야 된다? 15개 그 말은 합집합은 몇 개 나와야 된다? 40개 나와야 된다. 이 합집합의 원소가 45개야. 45개. 근데 둘이 더하니까 벌써 몇 개예요? 77이잖아요. 45개 나와야 되는데 그럼 몇 개가 겹쳤다는 뜻일까? 77에서 45를 뭐 하니까? 빼니까 몇 개가 겹쳤다? 32개가 겹쳤다. 그럼 순수한 B는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8개. 순수한 A는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5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질문이 뭐 구하라고 했어요? N, B 차집합 A죠? 그럼 B 차 A라는 건 순수한 B를 찾으라는 거니까 몇 개다라고 쓰면 되겠어? 8개다 라고 쓰시면 되겠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몇 번이 나올까? 12번 12번이 나와. 11번보다는 몇 번이 더 잘 나온다? 12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2번. 60명의 학생에게 영어랑 수학 문제를 풀게 했다. 그럼 60명이 무슨 집합이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을 내가 A라고 하고 수학 문제를 풀어서 맞춘 아이들을 B라고 하자. 영어 문제를 맞춘 사람은 몇 명이었다? 35. 그 말은 A가 35명이란 얘기고 수학 문제를 풀어서 맞춘 학생은 몇 명이었다? 28명이요? 28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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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영어랑 수학을 모두 틀린 사람. 그 말은 뭐야? 영어랑 수학을 모두 틀렸다? 영어도 틀렸다. 그리고 수학도 뭐했다? 틀렸다. 이게 몇 명이었다고요? 5.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또 무슨 법칙 쓰고 싶어서 드모르간 쓰면은 결론은 A 합집합 B 바깥쪽에 몇 명이구나. 60명 중에 5명은 영어도 틀리고 수학도 틀린 거야. 오케이? 그럼 영어 또는 수학 중에 적어도 하나 맞춘 학생은 몇 명이 있는 거야? 55명이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더하는데 55보다 벌써 커졌네. 둘이 더하니까 얼마 나와? 그럼 55명보다 몇 명이 많아? 8명이 많지? 그 말은 영어 문제도 맞추고 수학도 맞춘 사람 몇 명이다? 8명 그럼 영어만 맞춘 사람은 몇 명이고 수학만 맞춘 사람은 몇 명인 것이다? 20명인 것이다.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럼 1번부터 대답해 봅시다. 1번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 사람 이게 바로 A 합집합 B를 말하는 거죠? 몇 명이라고 말하면 돼요? 55명이라고 하면 되겠죠. 2번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맞춘 사람 몇 명이라고 하면 돼요? 8명. 마지막 3번 영어 문제만 맞춘 사람은 몇 명이에요? 27명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나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발전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고 연습 문제 질문 받아드릴게요. 13번에 보니까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고 30개 A는 몇 개 있고 22개 B는 몇 개 있고 17개. 자,
이럴 때 NA 교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 전체 집합, 나 좀 봐. 제발 책 좀 보지 말라니까. 습관이야. 일단 전체 집합 바깥쪽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전체가 몇 개 됐으니까? 30. 근데 벌써 A랑 B만 그냥 가볍게 더해봐도 30보다 커요. 얼만큼 커요? 9만큼 커요. 그럼 최소한 A 교집합 B가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겠네. 최소한 9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얘네 둘이 더한 게 전체보다 9개가 오버됐으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다? 이걸 애들이 잘 찾아.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찾을까? 생각해봐. A가 있고 B가 있어. 겹치는 부분이 뭐해지고 싶어? 커지고 싶어. 그럼 두 개의 집합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져서 이 부분이 점점 많아지면 되겠지. 그러다가 작은 쪽이 큰 쪽으로 쏙 뭐해버리면 들어가 버리면 그때가 교집합이 뭐가 되는 순간이야? 최대가 되는 순간이지. 요렇게 돼버리면 이거 전체가 교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럼 B가 몇 개입니까? 전체 교집합의 최대값은 얼마다? 17. 최소값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둘이 더한 게 전체보다 오버되는 만큼이 최소. 그 다음 최대값은요, 둘 중에 숫자 뭐 한 쪽이 작은 쪽이 숫자 큰 쪽으로 쏙 뭐 해버리면 들어가 버리면 작은 쪽 전체가 교집합이 되는 거니까 교집합의 최대값은 얼마다? 17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